되겠다 이거. 바로 시작하시죠 그냥. 형님들 어서들 오시고요. 어제 뭐 해축이고 물보고 싹 다 잘 먹었습니다. 해축 같은 경우 제가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봐서 배당을 높게 드렸는데 독일 무엠무로 가고 거기에 뭐 같지? 독일 무엠무랑 샌디 언더랑 그리고 하나가 그 뭐야 미국 마인 참 미국 마인 해가지고 배당 상당히 높게 드려가지고 과감하게 그대로 가실 분들도 가셔도 납배다 하고 원래 주력 찍는 거 마냥 뭐 약간 금액 조절해도 납배다 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잘 들어왔고 메이저리그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았는데 어쨌든 잘 맞아 떨어지면서 운도 좀 따랐고 하면서 올킬 했습니다. 오늘도 근데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선발 매치업만 봐도 형님들이 뭐 TBD 걸린 경기도 있고 다저스도 크로시가 나오는 날이고 오늘 또 미러키 같은 경우도 페랄타 로렌츠 막 좀 어지러운 날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자꾸 요즘 이게 선발이 너무 부상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어린애들은 사실 예측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어제도 그 캐논 개쳐 맞는 거 봐. 내가 그 직전 경기 8.2이닝 완봉할 뻔하다가 마지막에 힘 다 빠져서 내려갔다 했잖아요. 시작하자마자 개쳐 맞고 게임 터지더라 디트. 그래서 제가 승이 더 좋아 보인다는 건데 뭐 마지막에 분석 끝나고 코멘트 드렸습니다만 아따 이거 진짜 그 예측이 안 돼. 다현님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어려워서 오래 걸렸어. 축구도 어려워. 가봅시다. 첫 번째 알바니아 대 스페인. 제가 참고로 요거 계속 유로 좀 잘못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골득실이 우선이 아니라 승자승이 우선입니다. 죄송합니다 형님들. 정확하게 알고 했어야 되는데 애초에 제가 들어가기 전에 다 체크하고 왔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거기 정보가 수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옛날 정보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승자승이고 뭐 어제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제는 어차피 스코틀랜드랑 거기 무승부였어가지고 골득실이 맞았는데 오늘 어쨌든 스페인은 이미 1위가 확정이에요. 1위가 확정이고 뭐 이탈리아랑 크로아티아가 지금 2위 싸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크로아티아 이기면 뭐 2위고 한데 알바니아 같은 경우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페인을 잡아버려야 되는데 어쨌든 라인업적으로 봤을 때 스페인이 오늘 2군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뭐 로드리라든가 또 페드리, 바르셀로나나 뭐 맨시티 그리고 파리의 파비안 루이스 전방에도 이제 측면 쪽에 야말이나 윌리엄스 개인기가 속도도 빠르고 개인기량이 상당히 좋은 애들이 포진돼 있었죠. 전방에 이제 모라타랑 해가지고 근데 오늘 싹 다 바뀌어요. 로드리도 이제 수비맨대로 대체되고 그 소시에다드 3선 그리고 메리노 얘도 소시인데 소시 듀오가 이제 3선에 나오고 앞선에도 뭐 올모나 2선에 전방에도 이제 레알의 호셀루 또 소시에다드 애들이 오늘 좀 많이 나오네. 오야르 자발 그리고 뭐 페란 토레스 쓰레기 같은 놈. 수비진에서도 전체적으로 조금 더 로테이션이 그냥 아예 2군이야 아예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안 나왔던 애들만 나옵니다. 그동안 선발로 안 나왔던 애들만 그래가지고 조금 아유 유준이 형님 고맙습니다. 오늘 물브 메인에 독일 무해물을 끼셨어? 어이구 대단하시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인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2군이 나와도 스페인이 셉니다. 그거는 맞아. 2군이 나와도 스페인이 센데 이게 상황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알바니아가 이겨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스페인을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알바니아가 무만캐도 된다 하면은 이게 배팅하기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가 있어요. 무승부 작전으로 나가거나 어떻게 비벼가지고 무는 캘 수 있고 근데 이겨야 돼. 그 포인트에서 알바니아가 불리하지 않나. 스페인 2군이 나와도 결국에 실점도 안 해야 될 뿌로 공격 쪽에서 또 득점까지 해야 되고 선제골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글쎄요. 스페인이 사실 오늘 라인업이 바뀌는 게 조금 많이 불쾌하긴 한데 왜냐면 스페인이 올 시즌에 색깔이 좀 달라졌는데 조금 옛날처럼 티키타카 느낌보다도 측면에 개인기 좋은 그 선수들의 좀 아이솔레이션 농구에서의 그런 축구들을 좀 더 가져가거든요. 근데 오늘 나오는 애들은 이제 페란 토레스랑 저기 오에라 잡으려고 하면 그게 될까 이게? 싶기는 해. 근데 그래도 저는 스페인이 상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알바니아 입장에서는 어쨌든 실점하게 되나 뭐로 가나 공격적으로 나설 포인트들도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이번 유로 예선 어쨌든 간에 조별 예선 알바니아 경기 계속 오버 나오고 있는 부분 감안했을 때 다득점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크로아티아 대 이제 이탈리아. 자꾸 잘못 쓰냐. 좀 피곤하긴 해.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같은 그 조죠. 오늘도 결국에 2, 3위를 가리는 싸움입니다. 이탈리아 대 크로아티아. 둘 다 솔직히 경기력이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죠. 이탈리아도 뭐 스페인 상대로 아무것도 못했고, 알바니아도 간신히 잡았고, 크로아티아는 아직도 1승이 없어요. 마지막 경기인데. 대신 여기에서 이제 모든 걸 걸 수가 있는 포인트가 있겠죠. 크로아티아가 이기면은 2위입니다. 알바니아가 못 이긴다는 가정하에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탈리아가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크로아티아를 이번 대회를 기대를 전혀 안 했어. 전혀 하지 않았던 포인트고, 또 그래서 뭐 저 스페인이랑 했을 때도 스페인승을 받고, 알바니아랑 했을 때는 제가 아예 패스를 했습니다. 경기를 그때 휴방이었는데 아예 패스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크로아티아 전력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사실 옛날부터 크로아티아가 수비 쪽에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미드필더 자원에서 이제 기동력이 좋은 자원이 없잖아. 모드리치, 코바치치, 브로조비치, 뭐 파샬리치, 마이에르, 뭐 수치치, 전부 다 이제 수비에서 뭔가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없거든요. 브로조비치도 이제 뭐 볼을 돌리는 걸 잘하는 삼선 자원이고, 혈액 순환을 잘 시키는 자원이고, 뭐 박투박 개념에서도 뭐 그 브라이튼에서 뛰었고 첼시에 있는 카이세도 같은 그런 자원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역습에 취약하고, 수비 자원들도 조금 비교적 불안한 모습이 있다 보니까 원래 그게 문제였는데, 그게 많이 개선이 됐었어요 원래. 그래서 비교적 기대치가 조금 있었던 건데, 다시금 유로 오자마자 뒷문이 박살나는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 어쨌든 수비는 탄탄해요. 수비는 괜찮아. 그래서 결국에 이런 단도대 매치에서는 수비에서의 그런 끝발 싸움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근데 솔직히 단통으로 못 찍겠어요. 왜냐면 이탈리아도 무승부만 캐면 되잖아. 이 새끼 일반승을 어떻게 믿고 찍습니까 형님들, 맞죠? 그래서 약간 무앤무 사이드나, 근데 무앤무 찍기도 좀 모호한 게, 크로아티아가 지고 있으면 그냥 닭공으로 할 가능성이 높잖아. 어쨌든 간에 이겨야 되는데 그러다가 추가 실점을 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경기 사실 무앤무, 어제 독일 같은 경우가 무앤무 찍기 좋고, 이런 경기 그냥 승무로 가야 되지 않나? 승부로 가야 되지 않나 싶고, 언어반은 패스하겠습니다. 선제골이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느냐 따라서 저건 아예 분석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아예 패스 이렇게 보고요. 어렵다. 그리고 알바니아는 막 수비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팀은 아니에요. 그냥 전력이 애초에 그렇게 막 좋은 팀이 아니야. 그 팀 자체가, 제가 이번 유로 애초에 올라올 때도 좀 후루쿠 골들이 들어가서 좀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아니나 다를까 그 크로아티아전도 극장골로 또 무승부 뛰어. 그게 좀 무서워. 후루쿠가 좀 들어가. 저 뭐야, 이탈리아전도 수비 실수해가지고 후루쿠 하나 딱 들어가잖아. 후루쿠가 좀 무서운 팀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뭐 대회는 자체는 좀 잘 준비한 것 같긴 한데, 전력 상태가 이렇게 스페인 2군 나와도 이겨야 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애매하다. 그리고 메이저로 넘어가서, 오늘도 진짜 잘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첫 시작부터 어렵다 형님들아. 내가 볼티모 경기 최근에 휴스턴이 시리즈에서 진짜 잘 골랐고 뭐 분석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 타이밍에서 제가 분석을 잘한 거지, 어제도 사실 조금 불펜이 쉰 부분들이 조금 불안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물론 저는 타선에 조금 침체까지도 어쨌든 생각을 해가지고 휴스턴을 서브로 가기도 했었고 그랬던 건데, 불펜이 또 하루를 더 쉬었어요. 어쨌든 간에 경기가 그 누구야, 시작부터 수아레즈가 쳐맞아 버려가지고 불펜이 어쨌든 오늘도 물론 올라온 애들은 쳐맞았습니다. 누가 올라오든 테이트가 다시 한번 쳐맞았고, 1차전에 쳐맞더니 또 올라와서 또 쳐맞았고, 그 최근에 좀 기회 받는 놈도 최근에 무실점이었는데 또 휴스턴한테 오늘 1점 주더라고요. 나머지 필승조 카누, 킴브롤, 뭐 웹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 뭐 페레즈 포함해가지고 다 좀 휴식을 취한 부분이라, 결국에 볼티는 지금 어쨌든 불펜이 또 중요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 나와가지고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 4일 휴식이 참 애매해. 5일이 넘어가면은 좀 이게 좀 빵빵해지는데, 4일까지는 저는 제 눈으로 직접 잘 던지는 거 확인하기 전까지는, 또 상대가 최근에 빠따감이 상당히 좋은 클리블랜드입니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발 분석 같은 경우 어쨌든 포비치 같은 경우는 좌투수입니다. 땜빵 선발이죠. 6월 초부터 던지기 시작해서 3경기째 지금 소화를 했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구에 대한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까지 피칭 내용을 보면은 볼넷 같은 경우도 뭐 어느 경기는 그냥 뭐 몇 개씩 4-5개씩 주고, 어느 경기 뭐 안 주고 뭐 그러고 있단 말이죠. 뭐 기본적으로 피안타 자체가 많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기대치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만 저렇게 제구가 막 한 경기 한 경기 오락가락한 투수를 우리가 믿을 수는 없겠죠. 거기에 볼티모어 불펜도 이제는 조금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휴식일이 좀 주어져가지고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진 않았던 부분들, 뭐 긍정적인 부분은 양키스전에 어쨌든 간에 4.2이닝 동안 5볼넷을 내줬지만 1실점밖에 없긴 했어요. 첫 두 이닝에서 4개의 볼넷을 내줬는데, 그 다음 2.2이닝에서는 하나의 볼넷만 좀 내주면서, 상대가 어쨌든 양키스였고 양키스 스타디움에서 펼쳐졌던 경기인데, 초반에 저렇게 불안하게 스타트를 하면 사실 쳐맞았어야 됐는데 그걸 잘 버틴 부분은 좀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인데, 뭐 양키스는 근데 애초에 볼넷을 줘도 도루 시도를 잘 안 해요. 그냥 넘겨버리잖아. 그죠? 그냥 넘겨버리는데,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는 리그 내에서도 도루 성공 자체 순위가 상당히 높은 팀이 상위권 팀이고, 양키스 도루 성공 그 순위는 26입니다. 참고로 30개 팀 중에. 애초에 거포 구단이니까. 그죠? 볼피 말고는 잘 안 뛰잖아. 거기에 추가로 포비치는 표본이 얼마 없기는 해요.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 애초에 3경기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우타자보다 좌타자한테 약했습니다. 근데 표본이 없어도 신뢰도를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마이너 기록을 제가 찾아봤는데 마이너 기록에서도 우타자한테 피안타율이 1할 8푼 정도였고 상당히 강하죠. 대신 좌타자한테 2할 5푼까지 올라가요. 클리블랜드는 좌타자 존나 많습니다. 좌타자 존나 많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개인적으로 제구 불안에다가 좌타한테 약했던 부분들, 글쎄요, 버틸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까지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봤고, 바이비 같은 경우 최근에 폼이 오른 모습, 뭐 물론 이전 3경기만 봤을 때는 캔자전 5이닝 6피안타 3실점 이자책이었고 뭐 애매했죠. 그 다음 뭐 신시 경기 5.1이닝 4피안타 2피홈런 4실점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는데, 그 다음 경기에서 이제 평소보다 하루 휴식 더 취하고 반등에 바로 성공했습니다. 직전 시애틀전 6이닝 3피안타 12K 무실점 압도적인 피칭을 좀 보여줬었고, 최근에 어쨌든 바이비가 이번 시즌 삼진을 상당히 잘 잡고 있어요. 앞선 뭐 고전했던 2경기를 의식했던 타치인지 뭐 조금 본인이 읽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직전 시애틀전에는 구종에 대한 비율도 좀 달리 가져가면서 뭐 잘 상대를 했었고, 이상하게 바이비가 강팀 상대보다 오히려 약팀 상대로 고전했던 내용들이 많아요. 올 시즌 4실점 이상의 경기들을 보면은 신시, 디트, 에인절스, 화삭, 캔슬레이 같은 애들한테만 했고, 뭐 잘 치는 팀들한테 의외로 다 잘 던졌습니다. 대체로 다른 팀들 다 3실점 이하의 피칭을 보여줬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불안한 부분은 바이비도 좌타자 상대로 너무 약하긴 해요. 우타자 상대로는 압도적이긴 해. 1할 때요. 피안타율이 물론 뭐 안타 그 율보다 뭐 OPS라든가 WOBA가 더 중요하긴 합니다만, WOBA도 상당히 낮습니다. 당연히. 어쨌든 근데 좌타자 상대로 약한데, 볼티는 어쨌든 좌우 밸런스가 괜찮은 팀이긴 하거든요. 뭐 거너 핸더슨도 뭐 좌타고 뭐 스위치도 좀 있고, 해가지고 애매한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난타당할 사이즈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적당히는 던져줄 것 같다. 뭐 압도적인 피칭까지는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울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는 적당히 뭐 6이닝 3실점 정도에 대한 기대치는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볼티모어가 계속해서 휴식일에 대한 문제를 제가 계속해서 좀 제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오늘도 안 쉬었어요. 오늘도 안 쉬고 바로 들어가. 그죠? 오늘 휴스턴한테 졌는데 내일 또 바로 경기야. 언제 쉬냐 애들은 대체? 이번 달에 한 번밖에 안 쉬었어요. 다른 팀들 막 3일 4일 막 이렇게 쉬고 있는데 쉬질 않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저는 어쨌든 클리블랜드가 조금 걸리는 부분은, 클라세가 최근 4경기 중에 3경기나 등판했거든요. 오늘 상황이 나오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 토론토전 일단 25구나 던졌어. 최근 4경기 중에 3경기나 등판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클라세가 어쨌든 빠지면 마무리가 좀 뭐하긴 한데, 클리블랜드 어쨌든 간에 불펜 자체는 워낙 강한 팀이니까, 볼티 같은 경우는 아까 불펜에 대한 설명 다 드렸고, 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클블 사이드로 일단은 보고요. 뭐 8.5 기준점에서는 굳이 보면 그래도 다득점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선발에서 점수가 안 날 경기로 보진 않습니다. 저는 뭐 5점 이상은 난다라고 보기 때문에 선발에서 오바가 좀 더 나아 보인다. 두 번째, 디트로이트 대 이제 필라델피아. 분석을 빨리 해야겠어. 벌써 53분이야? 조합 짜야 되는데. 뭐 디트가 오늘 많이 쳤죠.
진짜 한 방에 몰아치는 건 기똥차 그냥 아주. 어쨌든 마이즈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제구가 준수한 우한 투수인데 올 시즌 뭐 많이 던졌고 볼넷도 뭐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다만 기복이 심해요. 직전 경기도 이제 변화구 제구가 안 되면서 포심을 평균보다 1마일 이상 끌어올려서 억지로 막 그냥 윽박 지르는 거, 변화구를 못 던지니까 그냥 9위로 90, 평균 구속이 97마일까지 나왔어. 원래 90마일 중반대 나오는데 변화구가 아예 안 들어가니까, 근데 상대가 계속 커트해버리니까 빡쳐가지고 그냥 윽박 지른 거죠. 어쨌든 무브먼트가 별로인지 애틀란타 타자들이 계속 파워볼 치면서 4이닝에 99 가까이 던졌어요. 5회로 올라오질 못했어. 대신 이제 변화구가 잘 되는 날이면은 직구의 어떤 구위 자체도 어느 정도 있는 투수라 꽤나 잘 던집니다. 변화구 제구가 잘 되는 날이면은 대체로 실점도 적고 뭐 5이닝 이상 먹어줬었고 그랬던 부분인데, 글쎄요. 어쨌든 직전 경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필라델피아 타선을 좀 감안하면은 비교적으로 그래도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게 당연한 것 같고, 놀라 같은 경우 최근에 크게 한번 보스턴한테 혼났죠. 좌타 라인을 난타 당하면서 3.2이닝 8실점을 했는데, 그래도 직전 샌디전에 6이닝 3실점으로 뭐 엄청 잘하지는 않았어 솔직히. 6이닝 3실점이 컬스는 찍었지만 뭐 어쨌든 에이스 피처답게 컬스 정도는 찍어주면서 반등에 성공하긴 했는데, 놀라도 솔직히 올 시즌 정상품이 아니에요. 특히나 변화구에 대한 제구나 움직임 이전 시즌들보다 아직까지는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 그나마 포심이나 싱커 뭐 이런 게 좀 괜찮아가지고, 그리고 구종도 워낙 다양하잖아. 놀라 같은 경우 구위가 세진 않아도 뭐 제구도 준수하고 그래서 버티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제로 지금까지의 기록만 봤을 때 루키 시즌 이후로 올해가 9이닝당 삼진율이 가장 안 좋습니다. 놀라 데뷔 시즌 2015년 거의 10년 동안 올해가 가장 안 좋아요. 루키 시즌 빼면은 9이닝당 삼진율 자체가 작년에도 떨어졌었는데 올 시즌 더 떨어졌어. 그래서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디트로이트가 오늘 많이 쳤어요. 우리 디트로이트 타선에 대한 기대치를 고려하면은 그래도 약간 그런 거지. 저 새끼 좀 못 믿겠긴 한데 DT 상대로는 잘 던져줘라,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 타선에서도 어쨌든 필라가 훨씬 강하고, 솔직히 뭐 올라가 뭐 좀 뭐 불안하다 뭐 하다 해도 마이즈보단 낫거든요. 당연히 훨씬 낫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필라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인까지는 모르겠고. 템파베이 대 이제 시애틀, 어지러운 놈들. 브래들리 대 브라이언 두 투수 다 약간의 불안 요소들이 있습니다. 설명해 드리면은, 브래들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커터에, 그러니까 브래들리 기본적으로 뭐 패스트볼 스플리터 커터, 이 뭐 패스트볼이나 뭐 변형 패스트볼류들 그런 거 던지면서 빠르게 구속이 상당히 좋습니다. 90말 후반대 나와요. 대신 이제 한가운데 좀 몰리긴 하는데, 그걸로 이제 좀 상대 타자들의 뱃을 이끌어내고 스플리터나 커터로 낚아먹는 딱 그런 투수입니다. 근데 최근에 직전 경기 특히나 커터의 움직임이 너무 쓰레기 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사실 구정별로 막 엄청 제구나 이런 게 엄청 강하지는 않아요. 약간 급발이지. 존나 빠른 볼이랑 떨어지는 뭐 스플리터 떨어지는 느낌은 아닌데 스플리터랑 헛스윙 유도하고 커터로 이제 빗맞은 타구들 만들고, 이 피칭 디자인 자체가 나쁘지 않아가지고 호투를 하는 부분인데, 구종 자체에 대한 하나하나 뜯어보면 강점은 없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커터가 더 움직임이 없어졌어요. 커터를 거의 못 던지게 되면 사실상 뭐 투피치에 가까워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오늘 경기에서 회복할 수 있느냐. 직전 경기 움직임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졌었어. 그 부분이 오늘 좀 걱정거리지 않나 싶고, 얘가 본인의 원래 폼으로 던지면 사실 시애틀이 상당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애초에 시애틀은 홈런으로 점수를 많이 내잖아요. 브래들리 같은 경우 패스트볼도 많이 던지기 때문에, 또 워낙 빠른 공을 던지기 때문에 한가운데로 맞으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피홈런이 상당히 많아서 뭐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를 부분인데, 어쨌든 안정적인 타이밍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브라이언 같은 경우 직전 등판 그 전에 이제 부상 관련으로 로테이션 한번 거르고 나왔었죠. 뭐 팔부상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브라이언 같은 경우도 뭐 패스트볼과 싱커 둘 다 약간 좀 구위로 좀 승부를 보는 타입이에요. 패스트볼과 싱커를 합한 투구 비율이 80%에 가까울 정도로 아이 씨발 쳐봐 새끼야, 야 쳐봐,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런 투수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시애틀 경기 패스한 거야. 브라이스 밀러가 그런 타입이거든요. 상대가 마이애미여도 그냥 쳐맞으면 쳐맞는 거야 그냥. 어쨌든 간에 근데 팔부상 관련 이후로 로테이션 한번 거르고 등판했을 때 구속이 좀 오락가락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애초에 복귀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복귀하고 초반에는 상당히 그 폼이 좋았었거든요. 그 양키스 타선도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브라이언한테 꽁꽁 묶였던 부분인데 구속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페스티벌과 싱커를 80%를 던지는데 구속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최근 경기도 상당히 고전했었고, 와, 그랬던 부분이라 오늘 회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뭐 몸 상태는 괜찮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보이는 구속 자체가 떨어졌고 그 결과 뭐 피홈런도 늘었고, 떨어진 경기는 다 홈런 맞았어요. 구속 떨어진 경기들 홈런이 애초에 없는데 별로 떨어진 경기들은 다 쳐맞았거든. 그래서 뭐 뭐라고 좀 결론 내기가 애매합니다. 두 투사 조금의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는데 오늘 회복할 수 있을지, 근데 이거를 무조건 안 된다, 된다 뭐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사이즈라서. 그리고 둘 다 호투하면 존나 호투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더 애매해. 기준점이 7.5잖아. 승패는 애초에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래서 굳이 보면 7.5가 보겠습니다. 굳이 보면. 굳이 보면. 근데 개 싸번더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둘 다 컨디션 좋으면은 제 생각에 템파나 시애틀이나 못 칩니다. 그래서 조금 접근할 만한 경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 주력으로는. 네 번째 신시내티 대 이제 피츠버그. 아, 좀 일찍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분석이 늘어지냐.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좀 피곤하긴 하거든요. 내일 쉬려고. 어쨌든 간에 간단하게 최대한. 스피어스 요 새끼는 지난번에 피츠버그 전에 이번 시즌 첫 선발로 나왔습니다. 불펜에서 잘해가지고 선발의 기회를 받았는데 6이닝 7패한테 4실점을 했어요. 근데 그 4실점 중에 3실점이 1회에 나왔습니다. 첫 타자 볼넷 주고 연속으로 쳐맞아서 1회에만 3실점을 했는데, 뭐 투수 교체 그 공수 교대 기간이나 이럴 때 투수 코치들과 잘 합의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1회에 3점 줬지만 나머지 5이닝 1회에 3점 줄 정도로 쳐맞았는데 6이닝을 먹어줬어. 그죠? 그리고 그 이후 5이닝 동안 1실점으로 막으면서 상당히 좋았던 부분인데, 1회 긴장을 했었나봐요. 어쨌든 간에 그 투구도 본인이 원래 던지려고 했던 거랑 좀 다르게 던졌대. 그러니까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근데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는 1회에 원래 강한 팀이 아니에요. 타선을 봐. 1회 강할래야 강할 수가 없지. 1회 득점 생산량이 최하위권입니다, 메이저리그. 그래서 오늘 같은 문제를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직전경기 피츠버그와 스피어스가 본래 컨디션으로 던졌을 때 상당히 뭐 그 공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저는 스피어스가 오늘 호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피츠버그 같은 경우 베일리 폴터 마찬가지로 직전 신시내티전 같은 둘이 붙었었으니까 7이닝 2실점 좋은 피칭을 하면서 그 전에 뭐 세인트루이스 다저스 상대로 4이닝 먹고 3호점 주고 내려갔을 때와 다르게 반등을 했는데, 어쨌든 얘도 구위 자체가 뛰어나지 않은데 제구가 좀 좋거든요. 근데 페스티벌과 싱커의 비중이 전체 구종의 70% 가까이 됩니다. 얘도 아까 뭐 저기 브라이언 우 마냥. 근데 기본적으로 스태미너가 딸리기 때문에 공이 89 정도 넘어가면은 쳐맞아요. 애초에 이닝을 길게 먹는 것 자체가 조금 쉽지 않은데 좀 상대 뱃을 쉽게 이끌어내잖아. 왜냐면은 페스티벌과 싱커를 70% 던진다고 생각해봐. 그냥 휘두르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승부가 빨리 나니까 이닝을 비교적 길게 먹는데 본인 자체는 89 이상 못 던집니다 보통. 체력 빠져가지고 바로 쳐맞아요. 89 넘어가면은. 그런 부분인데 문제가 뭐냐면 피츠버그의 불펜에 문제가 생겼어요. 베드나 부상당했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IL로 올라갔습니다. 부상자명단에 올라갔고, 그 필승조 중에 한 명인 홀더맨이 오늘 2연투 했는데 오늘 쳐맞았습니다. 남은 거 체프먼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트니라고 얘도 불펜 나머지 필승조 한 명도 최근에 다쳤고. 그러니까 폴터가 만약에 오늘 6인 이상 못 먹으면 뒤에 떨거지 불펜 무조건 나와야 돼요. 찾아봤는데 다 레벨이 5 이상이야. 홀더맨 오늘 처음 맞았으니까 올리긴 좀 그럴 거 아니야. 체프먼 하나밖에 없어요 그나마. 나머지 불펜이 먹어줘야 되는데 직전 경기 한번 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시내티가 뭐 볼을 보려면 보는 팀이기 때문에 그냥 투구수 길게 잡게끔 하고 89 넘어가면 어차피 구대기 되니까 빨리 내려버리면은 불펜 쌍감이 신시내티가 유리하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신시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넘어갔고, 보스턴 토론토. 일단 토론토가 TBD인 게 모르겠어요. 배시의 로테이션 타이밍인데 좀 애매한 것 같고, 하우크 같은 경우 최근에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좀 빠진 부분인지 워낙 또 이닝도 많이 먹고 뭐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또 에이스로서의 역할도 좀
임했어야 됐고, 그래서 최근에 조금 제구에 대한 흔들림이 있고, 그래서 최근 경기 실점이 좀 늘었어요. 직전 경기도 100구를 넘게 던졌고, 보통 이제 99에서 95구 정도 던지는데 직전 토론토와의 맞대결에서는 100구를 넘게 던졌습니다. 둘이 최근에 또 붙었었잖아. 거기다가 불펜 소모, 직전 불펜 데이도 있었고, 그 전 경기 피베타 일찍 내려갔고, 불펜에 대한 소모가 많아요. 하우크가 조금 지칠 수 있는 타이밍에 불펜에 대한 소모가 많다. 그게 오늘 보스턴의 좀 불안한 부분이고, 당연히 빠따는 믿음직스럽습니다. 어쨌든 토론토 같은 경우 팁이 있는데 배시시 나와야 되는데, 글쎄요, 왜 팁이 되지? 불펜 대회를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로테이션 상으로는 배시시입니다. 어쨌든 근데 토론토도 마찬가지로 선발 누가 나오든 배시시 다시 나와도 보스턴이 뭐 점수를 못 낼 것까지는 없어 보여요. 더구다가 뭐 페네파크니까. 거기다가 토론토 역시도 불펜이 불안한 점을 좀 생각했을 때는 굳이 보면 오바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았는데, 이게 오바 찍기 좋은 경기가 아니에요. 선발이 하우크 대 만약 배시시 나오면 배시시 보스턴전에 강해요. 그리고 오바 찍기 좋은 경기가 아닌데, 바로 직전 경기 어쨌든 간에 이 매치업에서 또 최근에 양 선발을 봤다라는 부분에 대한 조금 점수를 줬습니다. 한번 봤잖아. 그리고 뭐 하우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스트로크를 있을 만한 타이밍이라고 좀 보기도 했고, 불펜에서 또 점수가 나올 부분도 있으니까 8.5 오바 보겠습니다. 승패는 모르겠어요. 신시내티 언어바 물어보신 거야? 언더 봅니다. 굳이 보면 9.5 언더 쪽으로. 여섯 번째 세인트루이스 대 애틀란타. 이것도 다 미치겠다. 랜스린데 슈엘렌바흐. 선발은 제가 봤을 때 최근 기세는 슈엘렌바흐가 더 좋습니다. 제구도 좋고 뭐 호투할 만해요. 최근 경기도 계속해서 호투를 했었고 슈엘렌바흐가. 근데 어쨌든 신빙이라는 뭐 디트전 6이닝 1실점 3피안타 3진 7개, 볼티전 4인 6이닝 2실점 4피안타. 이때도 뭐 볼티전까지도 잘 버텨주면서 확실히 제구가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종도 꽤나 다양하고, 상대 제구가 되는 시점부터는 상대 타자들이 쉽게 공략을 못하고 있고, 오늘도 호투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타선 지원이 개쓰레기예요. 4경기 동안 6점 지원 받았습니다. 이 새끼 6점 지원 받았어. 한 경기도 아니고 4경기 동안. 어지러워 진짜로. 근데 상대 선발이 랜스 린이잖아요. 공략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애틀란타가 솔직히. 근데 그리고 애틀란타가 6월달 기록을 봤을 때 3경기 연속 저득이 없어요. 앞선 경기 양키스 시리즈 3점 냈거든요. 많이 낼 타이밍이긴 해.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래도 애틀란타가 저는 선발에서 밀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틀란타 사이즈로 보고요. 또 세인트루이스가 최근에 이상하게 불펜에서 좀 쳐맞아가 점수가 많이 나. 그런 부분과 애틀란타가 좀 최근에 또 살아난 부분도 있고, 양키스 시리즈 위닝하면서 기세도 올라와 있을 좀 타이밍이기도 하잖아요.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신 샘프 상대로 이제 수입한 거니까 그런 부분 좀 점수를 줬고, 뭐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오바는 사실 찍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슈엘렌바가 호투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타선 지원이 너무 안 되잖아. 그럴 가능성도 생각해야지. 그래서 굳이 보면 언더지 않을까? 이렇게 빠르게 갑시다. 시간이 너무 늦었다. 그리고 시카고 화삭 대 이제 다저스도 갑자기 TV 돼요. 제가 아까 봤을 때 점심때인가 봤을 때 팩스턴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또 TV대로 바뀌었어. 근데 화삭 선발이 어쨌든 자원 파이어볼러인 크로시예요. 다저스가 자원 파이어볼러를 마지막으로 본 게 제가 알기로 4월입니다. 선발로서 기쿠치랑 맥켄지고, 그나마도 이제 크로시보다 급이 떨어지는 선수들이죠. 구속도 떨어지고, 구속은 비슷한가? 어쨌든 간에 2경기 다 언더 떴어요. 팩스턴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TVD라서 뭐 안 믿긴 하는데, 요즘 잘해주고 있는 건 맞고, 팩스턴이 어쨌든 간에 뭐 상대가 화삭이기도 하니까 이 경기도 뭐 다저스가 최근에 오타니 폼이 굉장히 좋긴 합니다만, 글쎄요, 좌완은 최근에 다저스가 잘 쳤어요. 근데 그 만난 좌완 중에서 크로시만큼 볼이 빠른 놈은 한 명 90마일 중반대도 없어. 90마일 초반대 좌완만 만났어요. 거기에 뭐 직구 비율이 높은 투수들이나 아니면 거의 투피치에 가까운 투수의 유형들, 블락 같은 그런 애들을 좀 많이 만났단 말이야. 상대하기 좀 비교적 편한 자원들. 근데 크로셰를 만난 부분에 있어서는 고전을 만난 가능성까지 고려했을 때는 언더가 좀 나은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좀 애매해. 다졌으니까 크로셰 상대로 뭐 2, 3점 낼만 하죠 솔직히. 팩스턴이 만약에 나온다고 쳐도 화삭도 2, 3점 낼만 하거든요. 불펜 가서 화삭 불펜 터져버리면 오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애매하다. 캔자스 대 마이애미는
야 오늘 슈어저 그냥 복귀전인데 그냥 개우투 갈기더라. 캔자스가 빠따가 맛이 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 7경기 중에서 6경기 평균 타율이 1할 6푼 9리고요. 3점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캔자스가 최근에. 최근 2경기에서 합산 안타는 5개였고 이런 엿 같은 기록은 7년 전이 마지막이에요. 7년 전이. 거기에 최근에 캔자스에 뭐 그나마 바비트가 좀 쳐주고 뭐 살바도르 페레즈 이런 애들은 그냥 마테이가 갔어 아예. 마테이가 가서 아예 치질 못해요. 그냥 변하고 던지면 그냥 헛스윙만 하고 그죠? 캔자가 맛이 갔어. 근데 상대 투수가 무너집니다. 이게 걱정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캔자는 최근에 너무 못 쳤고 그 빠따에 대한 갈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한 번 치잖아 끝도 없이 칠 가능성이 높아요. 디트로이트 마냥. 한 경기에 모든 걸 쏟아내는 거야. 그죠? 그런 느낌으로다가 벼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왜냐 한 번 쳤다고 두 번째 타석 가도 그동안 못 친 게 있어서 더 칠 거거든. 집중력 있게. 보통 5점 6점 내면은 퇴근 스윙 갈기잖아. 이기고 있을 때 크게. 근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9.5야 기준점이. 근데 저걸 어떻게 오바를 찍냐고 최근에 캔자 빠따 봤을 때. 그렇다고 언더도 못 가. 점수를 상대 투수가 무너주고 점수를 나면은 존나 날 거니까. 그래서 패스입니다. 빠르게 갑시다. 미러키 대 텍사스 페랄타 대 로렌첸. 일단 미러키가 그나마 자존심은 좀 살렸고 샌디 시리즈에서 텍사스 같은 경우는 뭐 쓰레기 같았던 캔자 상대로 뭐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페랄타가 어쨌든 최근에 많이 부진했습니다만 직전경기 부진을 씻어냈습니다. 6이닝 3피안타 무실점 피칭으로 최근에 뭐 제구불안 내지 구속도 떨어지면서 신시 디트한테 털렸었는데 인터뷰 같은 거 좀 봤을 때는 멘탈적인 케어를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페랄타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직전경기 호투한 걸 봤을 때 앞으로도 비교적 호투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아 보여요. 이 정신적인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확실히 좋았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볼 때 텍사스 상대로 호투할 가능성이 높다. 로렌첸 같은 경우 최근에 미러키 상대로 호투한 적은 없기는 해요. 이 새끼가 좀 특이한 게 우투수인데 좌타자 상대로 피안타율이 1할 때야. 미친 퍼포먼스고 우투수인데 우타자한테 존나게 약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던지는 그 좌우타자별로 던지는 변화구의 그 구종들이 좌타자 상대로 던지는 구종들이 너무 제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들어가고 우타자 상대로 던지는 것들 뭐 스위퍼나 이런 것들이 쓰리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러키 타선 중에 우타자 중에 믿을만한 애가 아다메스 말고는 아다메스랑 뭐 오티즈 정도 말고는 뭔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윌리엄 콘트라레스가 사실 해줘야 되는데 6월달 OPS가 0.5입니다. 0.5예요. 거의 식물 수준으로 지금 못 치고 있죠. 아마 3월 4월이 0.9인가 그랬어요. 근데 6월에 그냥 아예 그냥 식물이야. 오늘도 휴식을 취했고 그래서 그런지 뭐 호스킨스 같은 경우도 홈런 한 방밖에 없는 놈이고 말씀드린 대로 오티즈 아다메스밖에 없어요. 양 선발 다 호투할 만하고 두 팀 모두 불펜 상태가 괜찮다라고 봐서 이거 8.5 언더로 보겠습니다. 마지막이다. 아따. 와일드론 대 코빈. 이 경기는 뭐 와일드론이 최근에 너무 잘 던져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 불안 요소를 꼽으라면은 올 시즌 처음으로 직전 필라전에 109를 넘게 던졌습니다. 그동안은 와일드론이 109를 이상을 던진 적이 없어요. 어쨌든 많이 던지고 온 타이밍이고 로테이션도 칼 로테이션 휴식일이 하루라도 더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딱 들어맞게 나오는 부분이라는 점 체력이 좀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패트릭 코빈 이상하게 최근에 호투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올 시즌에 그 커터 구종을 추가하긴 했거든요. 코빈이. 근데 그거를 뭐 놓고도 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애초에 볼이 안 좋기는 해. 근데 타자들이 너무 만만하게 보고 들어가다가 못 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전히 막 구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은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코빈 생각하고 그냥 내가 눈 감고 휘둘러도 네 공은 친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조금 구종도 추가하고 코빈은 노력은 열심히 하잖아요. 그 노력의 성과가 어쨌든 나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를 그래도 아무리 코빈 선발이고 와일드론 요즘 잘 던지는데 워싱턴 쪽으로 약간의 불안 요소가 있다라 하더라도 어떻게 봅니까? 샌디 마인 보고 넘어가겠습니다.